이제 오늘 반도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20만 원 넘어섰고 네. SK하이닉스도 100만 원 넘어섰고 코스피 6천 시대. 요즘 썸네일 보면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자, 이제 그래서 반도체 과연 어디까지 이제 사이클을 좋게 볼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궁금하네요. 일단은 코스피 너무 잘 가고 있잖아요. 네. 네, 잘 가고 있는데 연초 이후에 코스피 상승률 보면은 지금 뭐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지수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뭐 나스닥도 추월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상승의 본질은 뭐냐면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 효과, 그다음에 상장 기업에 대한 이익이 급증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익 추정치를 땡겨가지고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증시를 이끌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삼성전자, SK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맞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10%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 이후에 시총 상승 기여도가 두 개, 이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보더라도 5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두 개가 이끌었다라고도 무관한데, 6월 말 기준으로 합계 이제 50% 후반대를 보자면 왜 이렇게 이익 기여도가 높느냐, 이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 AI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다시 도래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슈퍼사이클 과거에 보면은 삼성전자, SK는 같이 가는 효과들이 있었는데, 핵심 원인들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AI에 대한 투자 확대, 그 다음에 HBM 중심에 대한 DRAM 가격 급등, 그 다음에 낸드 가격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낸드로 수급 타이트 현상이 진행이 되면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샌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가 갑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안 팔면 너네 어차피 못 가져가잖아, 이런 효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자 우위에 대한 시장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급자 우위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가격 결정력을 공급자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가져가는 네. 거예요. 엿장수 맘대로 파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100% 올라갔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내가 가격 결정력이 보통 애플한테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낸드를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애플조차도 지금 가격을 올려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너네한테 안 팔아도 우리 딴 데다 팔아도 돼 라는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2026년에 반도체 시장 전망을 보자면 트렌드포스 기준으로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D램은 전년 대비해서 144% 성장, 그다음에 낸드는 112% 성장,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이 한 25%두 자릿수 성장을 하는 건데, 메모리 성장률이 파운드리 성장보다 훨씬 더 초과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D램 공급 3사,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있죠. 네. 근데 이쪽에 대한 수급 타이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이익 추정치가 지금 어디까지 가져가냐? 26년도, 27년도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7년에는 그럼 정점이냐? 이거는 아직은 좀 우리가 얘기하기 좀 이르다라고 네. 판단을 합니다. 이게 정점인지 아닌지는 AI 캐펙스 투자에 대한 거를 숫자를 또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추정치는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합산해서 영업이익이 500조 원을 좀 넘어설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산해서. 네, 합산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뭐 삼성전자 300조 얘기 나오고.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가 한 170조. 네, 그래서 예. 일부 추정치로는 500조 넘어갈 것이다. 와. 라는 거죠. 그래서 27년에는 그 얘기가 나와요. 전 세계에서 아람코를 제치고 네. 삼성전자가 더 이익이 많을 거다. 네, 그래서 그 1등입니다. 정도로? 네, 전 세계 1위 회사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영업이익이. 네네, 영업이익 기준. 와. 그래서 SK하이닉스도 170조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추정치가 조금만 높아져도 500조는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대비해서 지금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네. 거고, 그래서 SK하이닉스를 보자면 퓨어 플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가 없다 보니까 메모리에서는 비메모리에 대한 리스크는 아예 없는 거고요. 그래서 메모리에 대한 초호황 수혜를 100% 누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HBM 사업자 중에서는 1등입니다. HBM은 지금 엔비디아 GPU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보니까 이제 북미 GPU 선도 고객사 내에서 과반 이상 점유율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HBM4에서도 퍼스트 벤더 지위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제 루머가 하나 나온 게 네. 있습니다. 엔비디아 루빈에 들어가는 HBM4에서는 삼성이 지금 뭐
베이스다이 원시에서는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건 아직 루머이기는 네네. 한데 아직까지 그거는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도 과반을 꽤 많이 가져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년 실적 전망에서 보자면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일단은 26년에는 150조 정도 예상을 네.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메모리 업체들이 왜 이렇게 증설을 적극적으로 안 하냐면 예전에 적극적으로 증설을 했다가 수요자들이 다 주문 취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캐펙스 투자 정말 많이 투자를 했다가 수요가 또 줄어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사실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었으니까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20조 넘어갈 거예요. 투자 금액이. 투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면은 삽 뜨고 공장 짓고 장비 반입하고 하는 게 2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면 27년에는 의미 있는 캐파 증설이 일단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ASP는 고점이 형성되지 않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HBM 쪽에서는 가격 탄력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27년 전망은 일단 중간값이 이제 156조 정도 됩니다. 네. 하이닉스도. 그리고 영업 이익률이 얼마냐? 67% 정도 됩니다. 67%. 네. 와. 그러면은 TSMC를 제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이제 재평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HBM3에서 계속 고배를 마셔가지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주가 기울기를 보면은 이번 연도 초부터 시작해서 주가 기울기가 정말 많이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까지 계속 고배를 마셨던 게 HBM3E에서는 SK하이닉스가 계속 많이 가져갔지만 이제 HBM4로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삼성전자가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경쟁력에 대한 열의로 인해 가지고 멀티플이 좀 제한된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리레이팅 효과로 인해 가지고 재평가가 되는 요인들이 생긴 건데 HBM4에서는 이제 코어 다이, 원시 공정에서는 이제 베이스 다이가 4나노 로직인데 이게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래서 26년 디램하고 낸드에 대한 가격 급등 가정을 했을 때는 글로벌 최대 캐파 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모든 기업들이 어느 정도 밴드를 구간을 넘어서면은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가지고 26년 DS 쪽만 영업이익이 173조 원. 그러면 YY 기준으로 얼마 정도냐? 570%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27년에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주가보다 더 리레이팅 효과로 지금 증권사 쪽에서는 27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맥쿼리에서는 지금 34만 원 얘기도 나오고 네. 이게 사실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과거 흐름을 보면은 좀 많이 오른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런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봤을 땐 여전히 삼성전자가 지금 PR로 봤을 때는 한 6배 수준, 네. 또 SK하이닉스는 뭐 4배? 이런 네. 얘기 맞나요? 그 정도보다 조금 높을 겁니다. 지금 주가가 예. 좀 올라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만큼 또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또 받쳐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비싼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뭔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의 고점을 논할 수가 없다는 분석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오늘 딱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 6시부터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서 네. 와, 대단하다. 이거 안 꺾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엔비디아 실적 일단은 작년 4분기 매출 680억 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게 YY 기준으로 보면은 73% 성장한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뭐 네트워크라든지 게이밍이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있죠. 근데 데이터 센터가 압도적인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얼마 나왔냐면 620억 달러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도 YY가 75% 나오다 보니까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은 거죠. 그래서 연간 데이터 센터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1940억 달러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수요를 다 빨아들이는 효과거든요. 계속 엔비디아 고점이다, 이제 GPU 안 팔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쿠다 생태계를 무시를 못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GPU는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쿠다 생태계가 개발자들이 그 생태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구글이나 일부는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GPU를 생산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HBM이 그만큼 엔비디아만큼 가져갈 수 있느냐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장 퍼스트 벤더 위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26년에서 27년 가이던스 핵심은 뭐냐면 1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78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26년 내내 순차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네. 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오늘 컨콜에서 얘기한 게 이거는 중국 매출을 뺀 겁니다. 엔비디아. 네, 예. 중국 매출 뺀 거예요. 그래서 27년까지 수요 가식성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공급은 이미 27년까지 선 확보를 했다라는 게 네. 중요한 거고. 근데 여기서 이 매출이 가정이 되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멘텀은 뭐냐면 이제 에이전틱 AI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기존의 에이전틱 AI가 아니고 기존 LLM 방식에서는 이 토큰을 사용하는 토큰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이전틱 AI로 오면서 많게는 수십 배, 100배 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에이전틱 AI는 뭐냐? 실제로 토큰을 쓰면서 내가 어디에 예약을 해줘. 이번에 오픈클로처럼 굉장히 에이전틱 AI가 확대가 된 게 뭐냐면 이게 어디를 예약해줘라고 하면은 기존의 LLM은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하는 형식이잖아요. 네. 근데 오픈클로 같은 경우에는 이것까지 예약을 다 해줘라고 했을 때 그게 쓰는 효과가 어마하게 방대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API를 쓸 수밖에 없는 데이터들은 다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로드 코드라든지 그 오픈 AI는 코덱스가 있죠. 네. 그다음에 제미나이도 이번에 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클로드 코워크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벌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고객사를 많이 확보하게 되면은 GPU 더 깔아야겠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큰 수요가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곱셈이 아니고 제곱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승수 개념으로. 네, 승수 개념으로 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또 엔비디아 콘콜에서 중요하게 봤던 건 뭐냐면 서플라이 커밋먼츠라고 이제 재고나 아니면 전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고 우리가 선반영을 얼마나 했느냐가 되게 나오는 지표들이 있었는데 재고가 21.4빌리언이었고 전분기 대비해서 19.8빌리언 증가를 했습니다. 재고가? 네, 재고가. 그 다음에 이 총 공급 관련 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95.2빌리언인데 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이제 1,400억 달러 정도, 1,4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1,000억 달러 정도 되는 건데 이게 뭔가 그 공급 계약 물량인 건가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재고를 미리 확보를 하는 건데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 TSMC한테 예를 들어 주문을 할 때 그 코어스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받는 추정치는 뭐냐면 이 정도로 총 공급 관련 약정이 증가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엔비디아 GPU를 원활한 판매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HBM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일부 이거를 다 이미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결국 숫자로 드러난 겁니다. 이번 분기에서는.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거의 이거 수년치를 다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재고만 보더라도 거의 원래는 전분기 대비해서 총 재고가 21.4빌리언이 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20빌리언이 증가를 한 거거든요. 갑자기. 그러면은 우리 이거 수요 탄탄하니까 결국엔 이거 다 미리 확보해야 된다라는 수치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컨콜에서 저는 실적보다 더 중요했던 게 재고. 네. 이거를 선 반영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실 이제 구글 그 제미나이가 TPU를 쓴다고 했을 때만 해도 그때는 뭔가 이제 그 GPU 시장 점유율이 조금 축소되고 이제 TPU라든지 ASIC 반도체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파이 자체가 커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GPU만의 수요가 있고 또 TPU, ASIC 반도체 이런 수요가 있다. 이런 식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파이가 커진다는 거 집중을 하면 되는 거고.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맞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생산하는 대로 다 팔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에이전틱 AI가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쓰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도 실제로 그 오픈클로를 쓰려고 맥미니를 주문하려고 했었어요, 한번. 이게 오픈클로를 쓰려면 가장 가성비 있는 게 뭐냐면 맥미니입니다. M4.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게 요즘에 메모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컴퓨터 가격이 다 급등을 했는데
사실 맥미니가 그렇게 비싸진 않았거든요. 100만 원대 초중반? 네네.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오픈쿨러가 확 활성화가 되니까 갑자기 쿠팡에서 맥미니 M4가 갑자기 다 품절됐어요. 다들 사가지고 네. 오픈클로 할 때. 네네. 그래서 맥미니는 상대적으로 이 정도 돌릴 수 있는 사양인데 가격이 너무 괜찮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중고 가격이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맥미니가. 네. 그래서 실제로 당근마켓에 맥미니 M4 네. 검색해보시면은 정가보다 더 비싸요. 아니, 이거 좀 다른 얘기가 되는데, 그 오픈클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 안에, 그 컴퓨터 안에 그 모든 프로그램을 접근을 해서 쓰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프로그램 자체가. 네.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에서는 직원들한테 그거 못 쓰게 했다면서요. 그쵸. 그 회사 내부망에서는 그 접근하면 안 되니까. 왜냐면 다른 이제 보안. 데이터에 접근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네. 뭐 개인 PC에서는 상관이 없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도 뭔가 좀 새로운 PC에 대한 수요가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근데 그거는 좀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개인 수요는 일부인데, 근데 이게 촉발되는 것들이 뭐냐면 개인들이 그런 걸 에이전틱 AI를 하나씩 쓰다 보면은 네. 토큰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토큰 수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메모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메모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객들을 감당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게 HBM 쪽으로 또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이 이슈도 보시면은 에이전틱 AI가 단순 LLM하고 토큰 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면은 메모리 더 필요하겠구나. 그럼 내년에 그 에이전틱 AI를 우리가 네. 상용화해서 쓴다라고 했을 때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얼마나 더 투자를 할지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죠. 추정이 안 되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뭐 치킨 게임이 되던 뭐가 되던 간에 계속해서 투자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생태계이긴 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Q값이 더 많이 증가를 하는 게, 우리 예전에는 LLM에서 그냥 챗GPT 질문 답변을 썼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1,000원짜리예요. 근데 이제는 10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네. 에이전틱 AI는. 왜냐하면 그만큼 토큰 수를 쓰다 보니까. 그러면은 총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인구수는 똑같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희도 지금 엔비디아 GPU를 쓰고 실제로 구매를 해서 지금 AI를 돌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로 돌리고 있는데 토큰이 진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긴 하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여유가 되면은 좀 더 엔비디아 GPU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좀 고민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 이게 조금 과거를 한번 조금 거슬러서 보면은 한참 그 AI 태동 먼저 기업들 주가가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엔비디아 움직이고 팔란티어 테크 움직이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 두 기업의 주가는 약간 횡보하는 느낌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뭐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메모리에 좀 특화된 또 스토리지 쪽 이쪽 네. 기업들 주가 움직임이 좋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동안 이제 GPU 하면은 엔비디아 하면은 직접적인 밸류 체인인 SK하이닉스 이런 네. 내러티브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삼성전자에 좀 더 주목하는 느낌이거든요. 이건 뭔가 좀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또 삼성전자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IBM 업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또 조금 더 뭔가 강점, 호재 이렇게 또 인식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HBM4로 넘어가면서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HBM4에 대한 기술 격차가 좀 해소된다라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네, 이제 그래서 양산하기로 했으니까. 네, 원시 공정에 대한 의미는 이게 코어 다이입니다. 코어 다이 원시 공정에서는 이제 해결되는 이슈들이 뭐냐면 기생 저항에 대한 용량 감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생 저항에 대한 네, 용량. 이게 저전압이라든지 네. 저전력, 저발열을 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고온 환경에서 이게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면 GPU들은 열을 너무 많이 발생시키다 보니까 원래는 공냉식, 이게 공기로 빨아들여가지고 열을 식히는 게 공냉식입니다. 네. 근데 이제 순냉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공냉식보다 물을 한번 뿌려버리면 더 체온도
빨리 떨어지고 이런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순행식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순행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제 결국에는 발열을 잡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고온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는 그래도 괜찮겠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셀 특성, 균일성에 대한 개선이 있습니다. 이게 IO 스피드라고 해서 계산을 좀 더 스피드에 대한 상향 여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4나노 로직 공정에 대한 도입이 이게 베이스 다이입니다. 뭐냐면 베이스 다이에 대한 디지털 블록에 대한 정밀화, 이건 뭐냐면 전력 제어랑 컬리브레이션, 이쪽을 좀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전력에 대한 그 감소 효과. 네. 그러면 전기값 좀 싸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속 구간에 대한 미세 변동하고 감지 보정 능력 효과. 이것까지 기술 격차가 좀 해소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기술력 부각이 돼서 ROE가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멀티플이 정상화되고 리레이팅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멀티플이 정상화되는 국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연도는 아마 좀 많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주가 생각. 측면에서도. 네. 그렇구나. 실적도 그렇고요. 실적도 그렇고.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이건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찍 차익 실현하신 분들 꽤 많아요. 네. 주변에. 그리고 지금 되게 힘들어 하신 분들도 있고, 왜냐면 네. 이게 포모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지금이라도 이제 사실 주가라는 거는 과거를 놓고 봤을 때 비싼 거지, 앞으로 올라갈 거 생각하면 또 지금이 비싼 게 아니라 가장 쌀 수도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 네. 왜냐면 지금도 괜찮다. 네. 괜찮다고 보는 이유가 네. 뭐냐면 이익 추정치가 매주 올라가고 있어요. 매주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제로 메모리 쪽에서, 반도체 쪽에서 트렌드 포스가 계속 추정치를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스팟 가격을 올리는 게 결국에 계약 가격을 얼마나 올리느냐인데, 원래 트렌드 포스에서는 1분기 쪽에서 이 추정치가 한 30% 정도였어요. 네. 근데 갑자기 50% 정도로 올렸어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게 분기가 바뀔수록 이 정도 올렸다라고 하는 거는 네. 지금 수요자들은 계속 이걸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가가 지금 뒤늦게 가는 국면인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진짜 AI를 많이 쓰지만 이제는 AI가 없으면 일을 못할 정도가 좀 될 정도로 됐습니다. 네. 그럼 이게 에이전틱 AI가 도입된다라고 했을 때는 돈 더 빨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안 쓰면 뒤처지거든요. 네네. 제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거 자금 조달해서 투입해야 된다. 네. 돈은 나중에 벌더라도. 네네. 적자가 나더라도. 이게 지금 외형 확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오픈 AI랑 클로드 같은 경우에도 되게 분쟁이 있었던 게 손 안 잡아서 뭐 이런 이슈도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오히려 그럼 그 업체들,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경쟁이 격화될수록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수혜를 받는 기업이네요. 그렇죠. 이제 이익을 보는 거죠. 고래 싸움은 아니지만 뭐 네. 더 크지만 네. 삼성전자가. 약간 싸움 구경하면서 네. 본인들의 이익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구조. 오히려 싸울수록 좋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또 좋고, 또 그 밑단으로 왜 장비 쪽도 요즘에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뭐 한미반도체, 네. 그 TC본드 하이브리드 본딩 쪽, 한미반도체도 굉장히 좋고, 또 뭐 최근에 MLCC 네. 이쪽도 좋잖아요. 네.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AI가 확산된 네. 효과로 인해서 일단 HBM이 가장 큰 효과를 받지만 하부 쪽도 올 거라고 봅니다. 그 온기가 이제 그쪽까지 퍼진다라는. 네. 왜냐면 저희도 MLCC 보고서를 한번 썼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MLCC가 우리가 지금 핸드폰에도 다 들어가고, 이제 전자기기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하지만 이게 MLCC는, AI 쪽에 들어가냐, 이 전자기기에 들어가냐, 이 품질이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전류를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댐 역할을 하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이 댐을 역할을 하는데 댐을 부실하게 공사를 했어요. 좀 싸가지고. 그럼 이게 뻥나요. 이거 GPU 하나당 얼만데요? 그럼 이게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고품질의 고신뢰성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ASP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평균 단가 자체가. 네. 근데 지금 탑티어 업체가 어디냐? 무라타랑 삼성전기예요. 아, 네.
실제로 삼성전기는 증설을 하고 있고요. 네네. 무라타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가격 인상한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보통은 이제 MLCC가 이런 전기차에 들어간 것보다 AI 쪽에 들어간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개수가. 근데 가격도 높아져 버리면은 네. Q랑 P의 확장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MLCC도 여기서 특수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삼성에서 TC본드 사용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있어서 뭐 주가가 갑자기 반등은 했지만 이제 MLCC 쪽도 결국에는 AI에 대한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최근에 주가 좀 삼성전기 많이 오르긴 했는데 조금 더 앞으로 좀 기대 수익률을 높여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훨씬 이게 MLCC가 안 들어갈래 아니 렉을 설치하는데 MLCC 네. 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예. 네. 반도체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MLCC도 특수를 당연히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